대선 5일 정도 남겨놓고 돌발 변수로 이제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떠올랐는데 원래 변수 단일화였습니다. 어제 사실의 마지막 단일화를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밤늦게 찾아가기까지 했는데 결국 무산됐고 한 2시간 전쯤에 권성도 원내대표 단일화 완전히 무산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창원 교수님.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한 2시간 전에 이거 단일화 기정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만약의 경우 정말로 단일화가 됐을 때 지지층이 동요하지 않도록 미리 마음 먹고 만약에 변수까지 다 해놓고 저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 입고 방탄유리 했던 것과 똑같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던진 수였고 그리고 그만큼 절박하니까 지지층들 꼭 투표해달라 이런 표현이었다고 보고요. 저는 뭐 어저께 김문수 후보가 이제 뭐 의원회관 방문해가지고 기다리는 모습 연출한 거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하와이 설득조 이거 쇼다. 내가 이렇게 캠프로 들이기 위해서 4분 오열된 당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김문수 후보 노력하고 있다 보여주기 위한 쇼라고 저희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마찬가지였어요. 단일화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오밤중에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근데 결국은 단일화 못했다. 미안하다. 이 책임 다 단일화를 거부한 이준석 후보에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나 김문수에게 표를 달라. 이것을 위한 쇼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지난번 단일화, 강제 단일화가 정말로 국민들에게 이게 당이냐. 국민의힘은 정말 이렇구나라고 하는 대단한 실망감, 지지층에게도 조차 실망감을 줬다면 예. 이번 단일화는 정말로 단일화에 목매다가 정책도 뭐도 없는 단일화 외에는 기억이 안 나요. 김문수 후보 얘기하면. 그런 점에서 정말로 단일화를 위한 단일화인지 대선을 위한 단일화인지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단일화가 결국은 끝났다. 좀 그런 점에서 뭐 이거는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도대체 왜,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대선 후보는 도대체 국민들에게 무엇을 던져야 돼, 어떤 정책을 내놔야 되는가에 대한 정책 없는 단일화 이 부분에 대한 허무함을 갖다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고 평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 그렇고 이준석 후보 모두 단일화라는 이슈를 통해서 분명히 두 후보 모두 지지율 상승세를 이끈 건 맞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계속해서 김대현 평론가님 안 한다고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하는 건가? 이런 행보를 조금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건 뭐 약간 테크닉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단일화를 하고자 하는 키를 진 사람은 이제 김문수 후보겠죠. 거대 정당의 후보고 지지율도 높고 조직력도 강하고 돈도 많고 그에 반해서 단일화를 당하는 위치에 처해 있는 이준석 입장인데 이 단일화에 대한 끈을 자체를 그래서 완전히 놓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단일화에 대해서 적당히 테크니컬하게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는 양당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민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표를 일정 정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가져왔다라고 좀 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자릿수에 완전히 온전히 안착하고 15%, 20%까지 이렇게 약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져와야 할 표는 교수 진영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김문수를 지지하는 층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일화를 안 한다라고 하지만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보수층에 일정 정도 흔들리거나 과연 김문수를 찍어도 되는 건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은 없는 건가에 대한 그 마지막까지 유보하고 있는 유보층이 그러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이준석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찬스 같은 거 아니면 모습은 보여줘야 되니까 저는 그건 뭐 약간 기술적인 부분에서 있었다라고 보고요. 근데 단일화를 결국 이제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네, 99.9%.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 내일 그 사전 투표를 하면 거의 40%에 육박하는 투표가 이루어질 텐데 그럼 이제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자, 그러면 단일화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의 책임은 100%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대 정당의 후보가 단일화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상력과 뭐 모든 것이 다 우위에 있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느냐의 문제의 그 어떤 해결사는 김문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도 본인이 한다고 했다가 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유권자들에게 또 호소한 게 나는 궁극적으로 보수 진영의 단일화를 이뤄서 이재명의 집권을 막겠다라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김문수라는 분은 인선과 인간성, 살아온 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가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고 나서 했던 약속은 거의 하나도 지키지 않은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단일화에 대한 욕심만 냈지 그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는 준비라든가 자세라든가 더군다나 본인의 지지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무조건 합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를 성립시키지 않았다, 못했다.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따져볼 때 그 책임은 오롯이 김문수에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체급이 큰 정당의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 단일화 무산해서 이런 말씀이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독자 행보로 계속 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이 이런 겁니다. 그냥 이준석 후보를 찍게 되면 사표가 될 것이다. 박 교수님께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이 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뭐 결국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침 뭐 이준석 후보가 이 발언 논란으로 예. 지금 뭐 사과하고 공궁에 처해짓한 모습이니까 그 표가 다 김문수 후보로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예요. 여우가 포도를 먹으려고 하는데 키가 안 닿아요. 그럼 뭐라 그러죠? 저거 신포도야. 어차피 못 먹어. 이럴 겁니다. 결국은 정말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참 그래요. 남아있는 그 서로의 표를 갖다가 가져가기 위해서 2, 3위 간에 이런 단일화를 그동안 했는데 그 끝이 국민들에게 뭔가 좀 의미 있는 울림이 돼야 됩니다. 단일화가 실패하더라도 나는 원칙을 지켰어. 그리고 나는 정말로 진정성을 다했어.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그 끝이 참 뭐 진정성도 그다음에 뭐 원칙도 과연 있었는지 남는 게 뭔지 국민의힘하고 이번 그 국민의힘은 대선 끝나고 나서 이번 단일화가 강제 단일화부터 시작해서 이번 단일화 실패까지 왜 국민의힘은 단일화가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과 또는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도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 대선 후에 만약에 보수 쪽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 단일화가 뭐가 문제였을까? 이런 책임 추궁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